당신은 방에 들어갑니다. 저녁 파티일 수도 있고 직장 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웃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괜찮은 척하는 두 친구 사이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동료의 지나치게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물이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이 예민함,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이 능력.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다른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명확함, 이 명확한 시야가 만약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위험은 일반적인 의미의 위험이 아닙니다. 신체적 해악이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미묘하고 그 나름대로 훨씬 더 파괴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아름답고 편안한 무의식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파티에서 사람들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그들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모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들은 적 없이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자 상대방은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하고 두 사람은 이것이 완벽한 대답인 척합니다. 진행자에게 칭찬을 건네고 별로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습니다. 12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종의 집단적 합의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기분 좋게 지내고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당신. 남편이 말할 때 아내가 살짝 움찔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으로 외로워하는 동료를 느낍니다.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흐름처럼 방 안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면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차마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보고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 아래에 숨겨진 흐름을 감지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기로 동의한 것에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명확함이 그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구조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회는 마치 무대극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헌신적인 어머니, 믿음직한 친구. 이것들은 우리가 입는 역할이자 의상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역에 충실하다면 연극은 아름답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리한 인식을 통해 공연 중간에 서서 그건 그냥 배우가 연기하는 거잖아 라고 소리치는 관객과 같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위험은 고립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친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범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고립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끔찍한 아이러니는 당신이 더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라라는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읽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진심이고 누가 행동하는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가졌던 거의 모든 가까운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단지 주변 사람들이 그녀 앞에서 노출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편안한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넌 너무 강해. 넌 모든 것을 너무 과하게 해석해. 그냥 편하게 즐기면 안 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명확하게 보는 것은 전등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일단 이 능력을 키우면 그 능력은 항상 존재한다. 항상 작동한다.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항상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위험으로 이어진다. 어떤 상황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끔찍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말을 하면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 진심이다. 그 공격은 대개 심리적인 것이다. 부정적, 과민, 말썽꾸러기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비난,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침묵만 지킨다면, 보이는 것을 삼키고 못 본 척한다면, 자신과의 접촉을 잃기 시작한다. 자신의 인식을 무시할 때마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믿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당신의 존재에 일종의 분열을 가져온다. 당신의 일부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모른 척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광기입니다. 몇 년 전 모두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축하는 회의에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려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짐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강요된 열정, 특정 주제를 피하는 것, 어려운 질문이 제기되면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방식.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우려스러운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부드럽게 제안했을 때 저는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의견 불일치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고 방어적인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위험, 가장 교활한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종종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마도 의식적으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들은 당신을 문제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인식이 당신이 그저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사자 쏘기 현상입니다. 누군가 황제가 벌거벗었다고 지적해도 군중은 진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즐기던 편안한 허구를 깨뜨렸다며 군중을 공격합니다. 명확성은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위협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패턴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보는 사람은 딱지를 붙입니다. 너무 부정적이다. 극적인 상황을 만든다. 불안정하다. 좀 더 가볍게 생각해야 한다. 편집증적이다. 이 모든 딱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두 문제가 지각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각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말이지 훌륭한 방어 전략입니다. 당신의 지각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당신이 지각하는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위험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와 숨겨진 진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말하지 않은 것들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다 보면 무엇이 진짜 자신의 것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뒤섞이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방에 들어왔다가도 알 수 없는 불안함, 슬픔, 분노를 느끼며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주변에서 흡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치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옆에 앉은 사람의 감정인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들은 종종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시가 아닙니다. 진정한 심리적 위험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너무 모호해지면 자신의 중심, 즉 정체성과의 연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소 암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위험은 무의식적일 때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게임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명확성이 결함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자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보는 것이 멈추어서가 아니라 보는 것과의 관계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무의식에서 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숨겨진 진실을 지적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위험한 것은 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면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면 치유해야 한다는 믿음, 집단의 기능장애를 발견하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고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가를 걷고 있는데 물이 탁한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강물에 뛰어들어 손으로 물을 헹궈내려고 애쓰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물을 휘저어 불가능한 작업에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물이 탁한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는 점을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물은 스스로 맑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휘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시각에 수반되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인지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고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변화나 통제에 대한 강박관념 없이 그저 인식하는 것에 편안해지면 당신의 인식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보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또는 당신의 인식에 맞춰 변화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명확하게 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지만 당신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가 당신을 구해주려 하지 않고 당신의 어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누가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정에 맞춰 마주하게 하지 않고도요.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자유를 얻은 것 같지 않나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통합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무의식에 맞서는 무기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통해 베푸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봄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을 더 이상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가워지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민 어린 자각과 강박적인 수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는 것과 당신이 보는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위험은 인식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자신을 분리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무지함을 공격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당신을 홀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명확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집착하지 않고 보고 통제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식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서히 깨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시간에 말이죠.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는 동안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모든 짐을 짊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세상을 깨우려고 애쓰며 지쳐가는 사람들입니다. 번창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있는 법을 배웠지만 세상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거리라고 부를 만한 것을 유지합니다. 차갑게 물러나는 거리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시간, 단순히 육체적인 고독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독,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문제에도 휘말리지 않는 시간, 진흙탕처럼 자리를 잡고 어떤 감정이 진짜 당신의 감정이고 어떤 감정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품어왔던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 지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네, 친구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동료가 몹시 불행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 종종 가장 현명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이 결국 스스로 드러나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것 외에는요. 이것은 당신을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현명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핵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위험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지치게 하고 당신을 표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법을 배우면 말입니다. 고치려는 강박관념 없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식 과정에 충실하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당신이 자신의 인식에 충실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숨겨진 것을 감지하는 이 기묘한 공간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았을 때 마침내 당신이 덜 인식할 필요 없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일 수 있을 때 그때 위험이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대부분이 잠든 세상에서 깨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잠든 도시 위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처럼 의식이 서서히 퍼져나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 속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명확한 시각이 현명하게 유지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부드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단지 스스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명확하게 보는 동시에 보는 것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위험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또한 현실입니다. 몰입하지 않고 의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
인지하는 것에 빠져들지 않고 깊이 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당신의 의식을 저주가 아닌 선물로 간직할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눈을 감고 싶어 하는 세상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는 기술입니다.